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의 원동력, 즉 판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성취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을 움직이는 멘틀의 상부 운동과 그리고 플룸에 의한 구조 운동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요, 크게 멘틀의 상부 운동과 플룸에 의한 구조 운동, 즉 플룸이 있습니다. 요 멘틀의 상부 운동은 멘틀 대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판의 원동력을, 판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와 그리고 플룸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멘틀 대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멘틀 대류 하면 홈스의 멘틀 대류설 기억나나요? 그래서 홈스의 경우가 멘틀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을 하고 또 선생님이 열대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틀 대류에 따라서 이 연약권 위에 놓인 판이 이동한다는 것이 바로 멘틀 대류입니다. 연약권은 우리 바로 전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연약권 내부에서, 이 대류가 일어나는 물질 내부에서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고요. 두 번째는 멘틀 상하부의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입니다. 연약권 안에는요, 방사성 원소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방사성 원소는 말 그대로 방사성을 띠는 원소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라늄, 요런 것들이 방사성 원소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사성 원소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붕괴를 하는데요. 이 붕괴를 할 때 열을 방출을 합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요. 이 열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런 연약권의 일부분을 데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혹은 멘틀 지구에서 지하로 들어갈수록 압력과 온도는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멘틀 상하부 깊이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얕은 부분은 비교적 온도가 낮겠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겠죠. 이러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멘틀 대류를 크게 뭐 두 가지 모델로 오른쪽에 참고사항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첨부했는데, 요거는 정말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대류가 멘틀 상부에서만 일어나는 모델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림이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상부 멘틀, 그 위에는 암석권이 있고요. 그 아래에 하부 멘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 상부 멘틀 내에서만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모델 다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요,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대륙이 갈라져서 바로 해령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뭐가 생성이 된다, 즉 해구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판의 이동의 경우를 멘틀 대류로만 초반에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멘틀 대류로는 우리가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산형 경계라든가 혹은 수렴형 경계, 아니면 뭐 보존형 경계, 뭐 이런 경계들은 멘틀 대류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판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령이 존재를 하면, 이렇게 해령, 이 판 내부에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발생을 하는, 이렇게 화산이 분출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명한 이 플룸 구조론을 바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이런 멘틀 대류 외에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여러분들 그림이 조금 참고사항이 있는 그림이 작을까봐 가지고 온 그림인데, 참고해서 잘 안 보이면 이거 보고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가로 2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 외에 바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두 번째는 중력에 의해서 해령이 판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공통점, 이 두 가지 힘의 공통점이 바로 둘 다 중력에 의해서 판을 이동시킨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인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요 판을 이동시키는 힘, 요 그림을 보면요. 해령에서 발산을 하고선 점점 해양 지각이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근데 요 해구 부근에서는요. 해령에서 발산이 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 거쳐서 해구로 섭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바다잖아요. 바닷물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다잖아요. 그래서 해령에서 간 나왔을 때는 따끈따끈, 그러니까 뜨겁지만 그것이 바닷물이라든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점차 식게 됩니다. 즉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즉 저온 상태가 되고요. 또한 여기 아래로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지하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압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즉 고압입니다. 그래서 저온 고압 상태인 이러한 해구 부분의 해령의 해저지각은 해양판은 이렇게 저온 상태이고 고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온이고 고압이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체의 무게, 해양판 자체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해구 부근에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센 겁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런 식 컨베이어 같은 벨트와 같은 모양이 있을 때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면 이렇게 딸려오는 힘이 딸려오는 속도가 빨라지듯이 이런 중력이 강해지면서 딸려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판을 이동시킨다라는 내용이 이 1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에다가는요. 섭입대에서 특히나 해구에서 냉각되어서 무거워져서 저온 고밀도 상태인 해양판이 중력을 받아서 침강하면서 기존의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이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은요. 바로 중력에 의해서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인데 이것도 아래에 있는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해령 부분을 보면 되는데 해령이 위에서 상승하는 이러한 상승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스님이 수심이 그래서 점점 깊어진다 이런 내용도 해저 확장설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해령의 경우에는 중심부의 경우가 비교적 위로 솟아있고 아래로 갈수록 요렇게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분출하는 이러한 분출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이런 해양 지각의 경우에는 즉 해양판의 경우에는 요 경사를 따라서 미끄러지면서 이동할 수 있겠죠.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가듯이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는 해령에서 솟아오른 해양판이 중력에 의해 해령의 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판을 밀어낸다 라고 적으면 되고 요거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냥 평범이 아니라 평평한 해양 지각일 때는 어떨까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해령일 때 판의 경우가 이동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경사를 이룰 때 판이 이동하는 거랑 당연히 경사를 이루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러한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판이 잘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요 두 가지 힘 중에서도 특히나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요 섭입하는 판에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실제로 판의 이동 속도가 이러한 애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해령과 함께 섭입대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있는 판과 없는 판이 있겠죠. 섭입대가 있는 판과 섭입대가 없는 판이 있는데 특히나 있는 판의 경우가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섭입대가 있으면 요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요. 그리고 또 섭입대의 면적이 어떨수록 빠를까요? 섭입대가 넓게 발달할수록, 즉 넓을수록 빠르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이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새로운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가로축과 세로축부터 볼게요. 가로축을 보면 판의 평균 이동 속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로 갈수록 증가를 합니다. 세로축은 판 경계 중에서 해구, 즉 섭입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위로 갈수록 증가하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례하고 있는 특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판의 평균 이동 속도가 빠른 애들은 대부분 판 경계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섭입대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빠르다고 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 탐구활동으로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래 탐구활동을 봅시다 한번. 자, 여기 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남아메리카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 두 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판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남아메리카 판인 거고 여기 부분이 오스트레일리아 판인데 지금 남아메리카 판은 섭입대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요거 남아메리카 판 섭입대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다른 판이죠. 여기가 남아메리카 판인 겁니다. 여기 판은 남아메리카 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는 나즈카 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판 자체는 지금 현재 섭입대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경우에는 얘가 있는 판에 이렇게 섭입하는 섭입대가 있어요. 그러면 둘의 판의 이동 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한번 부등으로 표시해 보실래요? 네, 그렇죠. 당연히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섭입대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에 이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플러스로 멘틀 대류뿐만 아니라 판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도 판이 잘 이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주된 그러한 판의 원동력인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룸 구조론이라는 것은요, 멘틀 내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한 지구 내부의 밀도 변화 때문에 플룸의 상승이나 혹은 하강이 일어나서 지구 내부의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을 우리가 플룸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 있는 내용만 읽으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플룸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써져 있는 것으로 보면 뭐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하강하거나 혹은 멘틀과 핵 경계에서 뭐 상승하는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게 플룸 구조의 모식도인데 지금 지각에서 이러한 지각 부분에서 멘틀 아래로 하강을 하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라든가 혹은 멘틀과 핵의 경계, 여기겠죠. 이러한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기둥 모양, 지금 여기 기둥 모양이잖아요. 그쵸? 이러한 기둥 모양의 물질이라든가 혹은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플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룸 구조론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플룸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강하거나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플룸의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플룸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차가운 플룸이고요. 두 번째는 뜨거운 플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차가운 플룸은 말 그대로 주위보다 온도가 낮은 곳을 바로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위보다 온도가 낮게 되면요.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밀도가 큰 물질이 되거든요. 요거를 혹시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액체 혹은 기체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정한 크기의 부피에 이러한 액체와 액체 혹은 기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온도가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죠? 팽창하겠죠. 커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선 한번 밀도를 비교를 하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죠. 즉 질량의 경우는 일정합니다. 근데 부피만 팽창을 했으니까 커진 거잖아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의 경우가 상승을 하면 전체적인 밀도는 감소를 하겠죠. 즉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지는구나. 요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마 선생님이 1차시 쪽에 열대로 설명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의 경우에는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밀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다시 플룸으로 돌아올게요. 차가운 플룸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되는 애들이고, 낮기 때문에 밀도가 주변보다 크고, 그로 인해서 무거워져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지구 중심부로 아래로 하강을 하는 것이죠. 뜨거운 플룸은 말 그대로 뜨겁기 때문에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물질이 상승을 하는 곳을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요, 큰 차가운 플룸의 흐름 하나가 있고요. 뜨거운 플룸 흐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룸 구조 모식도를 보면서 찾아보면 지금 차가운 플룸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아시아 대륙 쪽에 아래로 하강을 하는 이러한 차가운 플룸 하강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프리카 대륙 쪽에 뜨거운 플룸 상승류가 하나 있고, 그리고 태평양 쪽에 뜨거운 플룸 상승류가 하나 있고요. 여기 두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 말고도 대서양 중앙해령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조금 스윙이 지저분해서 지웠는데 이러한 플룸은 지금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멘틀에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플룸의 흐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사람들이. 그거는 바로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특징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지진파라는 거를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지진파는 특징이 뭐 P파, S파로 나뉜다 뭐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지진파는 액체와 그리고 고체가 있을 때 어느 곳을 통과할 때 더 속도가 빠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바로 고체입니다. 즉 단단한 물질을 통과할 때 지진파가 더 잘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진파도 즉 파장입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물질들이 이렇게 잘 응집되어 있을 때 잘 전달이 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지진파도 고체를 지나갈 때 그 속도가 더 빠른데, 완전히 액체는 아니지만 고체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서 흐물거리는 상태랑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딱딱한 상태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온도가 낮은 딱딱한 상태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거를 적용을 한 겁니다. 즉 차가운 플룸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고요. 뜨거운 플룸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살짝 부분 용융도 되어 있고 막 상승하고 요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지진파를 한번 분석을 했더니 빠른 곳이 있고 멘틀 부분에서 느린 곳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사진이 여기 아래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에 동아프리카의 이러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아프리카 부분에서 A와 B 구간에서 한번 지진파를 보냈을 때, 지진을 발생시켰을 때 그때 얘네들이 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P파의 속도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P파는 그냥 지진파의 하나의 일종이고요. 얘의 경우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건가요? 느리다는 건가요? 느리다는 거겠죠. 속도가 느린 거고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을 보면 A에서 B 구간의 이러한 단면을 딱 잘라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의 색깔이 굉장히 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색깔이 짙다는 것은 이 바로 P파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가요? 느리다는 건가요? 느리다는 거겠죠.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온도가 어떻다는 거죠? 아까 말랑말랑하면 말랑말랑할수록 느리다고 했었잖아요. 온도가 높다는 거고, 그 의미는 여기에 뜨거운 플룸이
위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짙게 표시된 부분에 뜨거운 플룸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왠지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이동할 것 같고 온도가 낮으면 느리게 이동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해석을 할 때 학생들이 정말 자주 반대로 해가지고 해석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려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주 나오고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플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생성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가운 플룸은요. 여기 있는 그림, 아래에 있는 요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위에 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해령이 있고 여기 섭입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섭입을 하는 이런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점차 섭입을 하면서 아까 해양지각이 섭입을 하면서 온도의 경우는 낮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밀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럼 얘가 끝도 없이 이렇게 섭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기 차가운 지각이 체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쌓이고 하면서 여기서 체류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끊기면 요 차가운 물질 자체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하강하면서 요게 바로 차가운 플룸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섭입대 부근에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플룸 구조 모식도를 보면 큰 하강류가 여기 아시아 쪽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구조론 배우면서 아시아 쪽에 이런 섭입대들이 좀 많았거든요. 일본 해구도 그런 예시인 거고 마리아나 해구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시아 대륙 부근에 위치를 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섭입대가 잘 발달한 곳이 또 아시아 부근인데 이러한 곳에서 생긴 이런 차가운 지각의 경우가 하강하면서 차가운 플룸의 흐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플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러한 차가운 플룸이 아래로 잠깐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차가운 플룸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하강을 해서 여기 탁 치게 되면서 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를 탁 치게 되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거에 의한 반동으로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플룸의 경우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 그림을 보면 뜨거운 플룸 생성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가 보이죠? 그 내용이 여기에 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뜨거운 플룸은 특히나 아까 전에 봤다시피 태평양이랑 아프리카 대륙 부근에 위치를 하는데 태평양의 경우는 우리 동태평양 해령 기억나나요? 요것과 연결을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해서 이게 분출을 하면 결국에 해령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대륙 쪽의 경우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서양 중앙 해령은 어떠한 거대한 플루맥, 두꺼운 이런 기둥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이러한 상승류가 있다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룸 구조론이랑 대표적인 우리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연결을 지어봤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멘틀 대류로는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진 혹은 화산 같은 거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못했던 거는 바로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바로 플룸 구조론이 설명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이러한 태평양 부근에 판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승류,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등교 수업 해가지고 할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 하와이와 같이 플룸에 의해서 판 내부에서 생겨나는 그런 화산을 우리가 열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점에 대한 내용을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판구조론하고 플룸구조론의 좀 비교를 해놓은 글이 좀 적혀 있는데 이것만 읽고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구조론은 판과 상부 멘틀의 상호 관계가 중심입니다. 즉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론이고요. 얘의 경우에는 판의 경계,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플룸 구조론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을 못하니 판 구조론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플룸 구조론이고요. 얘네들은 판과 멘틀, 얘는 상부였다면 얘는 멘틀 전체의 이러한 상호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열점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과 대면 강의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강의 밀리지 않게 다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내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0%가 안 뜬다 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지금 이 재생바가 끝까지 간 거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혹은 캡처해서 선생님이 단체 문자 보냈었죠. 거기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다가 선생님한테 이름하고 학번하고 같이 해서 보내면 출석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